매일 밤 1분씩 그저 조용히 몸에게 시간을 주세요. 매일 3분 손끝으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무릎이 찌릿하고 허리가 당긴다면 당신은 지금 몸이 보내는 조용한 비상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수술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단 3분 몸 어딘가를 살살 문질렀을 뿐인데 30년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진통제 없이 손주와 뛰노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문질렀다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생소하지만 당신 몸 안의 고통을 풀어줄 놀라운 비밀 포인트 3곳. 의사들도 종종 놓치지만 실제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삶을 바꾼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3곳에 대해 왜 통증이 줄어드는지, 의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자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 당신도 오늘 밤 바로 따라 해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아침에 아이고 대신 조용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는 넓고도 중요한 근육, 허벅지 앞쪽입니다. 혹시 허벅지 앞쪽을 매일 신경 써 본 적 있으신가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주무르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하지만 이 허벅지 앞쪽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고통을 조용히 유발하는 숨은 범인일 수도 있지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볼게요. 하루는 진료실로 허리가 많이 굽으신 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시고 무릎은 뻣뻣하고 계단은 공포 그 자체라고 하셨지요. 그분은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아왔고 무릎 주사도 수십 번 맞았지만 통증은 도무지 사라지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진찰해보니 그분의 허벅지 앞쪽 근육이 바위처럼 굳어 있던 겁니다. 근육이라기보다는 딱딱한 철판처럼 느껴졌지요. 왜 허벅지가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커다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펴주고 골반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은 점점 짧아지고 굳어집니다. 자주 걷지 않고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면 더욱 빠르게 굳게 됩니다. 허벅지가 굳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뒤로 당겨지면서 늘어난 채로 고정됩니다. 마치 줄을 한쪽에서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허리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허리를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허벅지 근육 때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허벅지가 굳으면 무릎에 전달되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분포됩니다. 원래 무릎은 평평한 땅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허벅지가 경직되면 관절이 틀어지고 그 결과 무릎 한쪽에만 무게가 집중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유영이 할머니는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까지 아파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했고 진통제와 주사만 처방되었지만 통증은 계속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해 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죠. 그게 통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하지만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딱 3분만 부드럽게 허벅지를 주무르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할머니는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안 아파요. 무릎도 덜 아프고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하셨다고요. 그 뒤로는 손녀와 함께 산책도 다니시고
무려 2시간 넘게 서서 결혼식 사진도 찍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무릎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넓고 긴 근육이 바로 우리가 만져야 할 허벅지 앞쪽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지그시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뭉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통증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살살 반죽하듯 문질러 주세요.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마치 사랑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무릎 위 약 10cm 부근부터 사타구니 가까이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마사지해 줍니다. 한 지점에 5초 정도 머물고 다음 지점으로 옮기세요. 전체 허벅지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마사지는 매일 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3주가 지나면 허리를 펴는 동작이나 걷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뒤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진작부터 했으면 좋았을걸? 이것이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픈 곳만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이 허리에만 있지 않고 무릎이 아픈 원인이 무릎에만 있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밤 3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몸의 변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몸은 천천히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너무도 익숙한 곳, 그러나 그 진가를 자주 잊고 지내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 중 발을 쉬게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발이 뻐근하고 다리가 묵직한 날, 그저 오래 서 있어서 그랬겠거니 하고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이 평범한 발바닥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발을 보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혈색이 안 좋은 발, 굳은 살이 두껍게 잡힌 발, 차갑고 축 처진 발, 이런 발은 단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하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건물과 같습니다. 심장은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허리는 중심 기둥, 그리고 발은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초이자 토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금세 갈라지고 무너지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무릎이 틀어지고 허리에 무리가 가고 목과 어깨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발은 단순한 접지점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있는 정교한 감각센터이자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지도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발을 자극하면 단지 발이 아니라 몸 구석구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족부 반사구라고 부릅니다. 발바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발가락 쪽은 머리와 눈, 귀, 중앙 부분은 위장, 간, 심장 같은 내장 기관, 뒤꿈치 쪽은 허리, 골반,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지 전통적인 믿음이 아니란 점도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은 전신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만성 통증을 평균 27%나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 진통제에 의존해 온 어르신들도 이 발바닥 마사지 하나로 약을 끊고 다시 걷게 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홍민동 어르신도 그러셨지요. 10년 넘게 요추 협착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두 걸음도 어렵고 밤이면 다리 통증에 잠을 설칠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수술만이 답이라 했지만 고령의 수술은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린 것이 아주 단순한 발바닥 마사지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을 주무른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받으신 모든 치료가 다 허리나 무릎을 직접 다루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5분씩 TV를 보시면서 천천히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셨습니다. 처음엔 간지럽고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뭔가 다르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3주 후 지팡이 없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약도 반으로 줄었고 밤에도 푹 자요. 이처럼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순환과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먼저 편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발 전체를 감싸듯 잡아보세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눌러보세요. 특히 발 중앙의 움푹한 아치 부분과 뒤꿈치 부근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세요. 이곳은 척추와 골반과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5초간 부드럽게 눌렀다가 다음 지점으로 천천히 옮기세요. 혹시 집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있으신가요?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바닥을 얹어 앞뒤로 부드럽게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이 없다면 단단하게 말린 수건이나 플라스틱 물병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누르거나 비비지 않는 것, 마치 반죽을 다루듯 부드럽고 천천히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세요. 이 마사지는 하루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다리 붓기가 줄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혈액이 잘 돌고 신경이 안정되며 통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일상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밀 포인트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허벅지 앞쪽, 그리고 발바닥의 중요성에 대해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위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마사지해 보면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그리고 좌골신경통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 지점입니다. 바로 무릎 뒤쪽, 우리가 흔히 오금이라 부르는 부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번쩍하고 통증이 올라오는 느낌, 혹은 엉덩이에서 다리 뒤쪽으로 찌릿하게 내려가는 전기 같은 통증, 심한 날은 다리가 저려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밤에는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날도 있지요. 이런 증상을 보통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허리에서 시작되지만 통증을 줄이는 열쇠는 의외로 무릎 뒤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금 부위는 서양의학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통증 조절의 핵심 포인트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 부르는데요. 이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주요 경혈점 중 하나로 허리, 다리, 골반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이 부위의 중요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지요. 무릎 뒤쪽은 좌골신경과 연결된 여러 신경 분지들이 지나가는 곳이며 혈관과 근막이 밀집된 구조라서 여기서의 긴장이 곧바로 허리와 다리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기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3세 연 할머니는 무려 20년 넘게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밤이면 통증 때문에 1시간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지요. 5군데 병원을 전전하시며 매일 진통제에 의존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 체념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때 제가 오금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릎 뒤쪽을 문지른다고 허리와 다리가 나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매일 밤 남편에게 부탁해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한 후 오금 부위를 살살 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나흘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저 어젯밤 6시간을 통증 없이 잤어요.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후에는 허리 보호대 없이 시장도 다녀오셨고 3달 후에는 진통제를 모두 끊으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 모임까지 다니시며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듯 몸을 펼 수 있게 되셨지요. 그렇다면 이 오금 마사지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긴장되어 있던 근막이 풀리며 좌골신경을 압박하던 압력이 줄어듭니다. 신경이 풀리면 통증 신호도 줄어들지요. 둘째, 무릎 뒤쪽 혈관을 자극하면 하체 전체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혈액이 잘 돌면 통증 유발 물질도 빠르게 해소됩니다. 셋째, 이 부위의 자극은 신경 전달 시스템 안에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을 활성화시켜 뇌로 전달되는 아픔 자체를 줄여줍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 뒤쪽을 만져보면 중앙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위중혈입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그 부위를 아주 부드럽게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자극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하나, 둘, 2초 동안 손을 떼는 동작을 약 1분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말 것. 통증이 심하거나 피부가 약하신 분은 가볍게 터치하는 수준으로 시작하세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양쪽 다리를 균형 있게 마사지해 주세요. 한쪽만 하면 오히려 골반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이 마사지는 하루에 딱 2분, 아니 1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허리와 다리가 부드러워지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통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무릎 뒤, 그저 접히는 부위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놀라운 장소 중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3가지의 비밀 포인트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3곳을 하루 3분씩만 정성스럽게 다뤄주신다면 수술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진짜 나의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잠들기 전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말해줄 거예요. 정말 다르다고요? 그럼 이번엔 이 마사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법에 대해 더 깊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이 3가지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함으로써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단지 몇 분 동안 살살 문질렀을 뿐인데 수십 년 된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진통제를 끊고 지팡이 없이 걷게 되는 일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의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핵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굳은 근육을 풀어 혈류를 개선하고, 둘째, 바른 자세를 회복시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며, 셋째, 신경 자극을 완화시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마치 시계 속의 톱니 바퀴처럼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이지요. 먼저 첫 번째, 굳은 근육의 이완과 혈류 개선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통증은 염증 때문만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탄력을 잃고 잘 굳고 잘 뭉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근육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눌러버려 그 안을 흐르는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조직 깊숙이 전달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점점 굳고 피로는 더 쌓이며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근육을 풀어주면 혈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고 노폐물이 배출되기 시작하며 통증 유발 물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마사지를 꾸준히 받은 분들은 처음에는 시큰하고 뻐근하던 부위가 며칠 후에는 부드럽고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른 자세의 회복과 압력 분산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몸의 어떤 부위든 과도한 압력이나 비틀림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허리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골반이 틀어졌거나 무릎과 발의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는 몸 전체의 정렬을 흐트러뜨려 특정 부위에 무리를 주고 결국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개한 허벅지, 발바닥, 오금 마사지는 단순한 근육 이완을 넘어서 몸의 정렬을 다시 맞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허벅지를 풀면 앞으로 기울어졌던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발바닥을 풀면 무너졌던 발의 아치가 복원되며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고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무릎 뒤 오금을 풀면 하체 전체의 연결이 부드러워져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좌골신경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몸의 균형이 회복되면 더 이상 특정 부위만 혹사당하지 않게 되며 몸 전체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게 되지요. 세 번째 원리는 신경 자극 완화와 통증 신호 차단입니다. 우리 몸에서 통증이 전달되는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처가 났다고 바로 아픈 게 아니라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아 그 신호를 척수와 뇌로 전달하면서 아프다는 느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경의 전달 경로 중 어딘가에서 자극을 완화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면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통증이 전달되는 문을 살짝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사지가 바로 그 자극을 만들어 신경의 문을 일부러 닫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원리가 함께 작동할 때 몸은 조금씩 다시 편안함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원리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 몇 가지 기적 같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6살의 박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를 가는 일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매일 밤
허벅지를 3분만 부드럽게 마사지하신 결과 2주 후에는 지팡이 없이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기적이에요. 30년 만에 통증 없이 잠들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85살의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진통제를 여러 알씩 드셔야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주 후엔 약을 모두 끊고 손주와 함께 공놀이를 하시고 40년 만에 낚시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이 두 분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하루 3분 작은 마사지를 습관으로 만든 결과 다시 걷게 되고 웃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일상을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3분, 그저 부드럽게 사랑하는 내 몸을 만져주고 들어주고 이완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통증에서 자유로워지는 진짜 첫 걸음이 아닐까요? 마이너스. 이제 여러분은 허벅지,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르게 마사지하는 방법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진짜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마사지할 때 세게 눌러야 시원하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남성분들일수록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몸은 세게 누를수록 반발합니다. 근육과 신경은 섬세한 조직이라 강한 자극은 오히려 방어 반응을 일으켜 더 긴장되고 아플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마치 사랑하는 손주의 등을 토닥이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살 눌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뼈나 관절이 아닌 근육을 마사지하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뼈를 세게 누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뼈에는 통증 수용체가 집중돼 있어 자극을 강하게 주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대신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즉 뼈가 아닌 부드러운 근육 부위를 중심으로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온찜질 후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차가운 몸을 갑자기 마사지하면 근육이 놀라서 더 뻣뻣해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나 냉방이 강한 여름에는 몸이 얼어있기 쉽죠.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 마사지할 부위에 5분간 얹어보세요. 그 뒤에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훨씬 잘 풀립니다. 넷째, 호흡을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힘을 줄 때 숨을 꾹 참는 습관 많이들 있으시죠? 하지만 숨을 참으면 몸이 더 긴장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근육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이 부드러운 호흡만으로도 이완 효과는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20분 걷기 운동. 복잡하거나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 앞을 천천히 팔을 가볍게 흔들며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필요한 자극이 전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다음으로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 또는 반신욕, 뜨거운 욕조는 필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하반신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마사지 효과도 훨씬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 가공식품, 단 음식은 체내 염증을 키워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등푸른 생선, 두부, 콩, 녹색 채소, 베리류.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면 몸이 훨씬 가볍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한다고 빠른 효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30분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하루에 3분, 그저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운동도, 밥도, 잠도, 건강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끝에서 작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3분. 내일 아침 몸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한 주 후엔 일어나기가 편해지고, 한 달 후엔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3달 후엔 다시 예전의 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작은 마사지 하나로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지팡이를 내려놓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모든 분에게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병력에 따라 꼭 조심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사지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급성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붓고 뜨거우며 만지면 통증이 심한 경우 해당 부위는 아직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땐 그 부위를 직접 마사지하기보다는 차갑게 진정시키고 주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수술을 받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 후 3개월 이내라면 절개 부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위는 절대 자극하지 마시고 반대쪽이나 주변 부위만 살짝 풀어주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 근처 마사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뼈가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강한 압력을 주거나 관절 부위를 잘못 누르면 오히려 미세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근육 위주로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온찜질로 혈류만 개선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 시 신경 감각이 둔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력을 너무 세게 주어도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피부 손상이나 멍,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각적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며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고 짧게,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혈전증 병력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는 부위도 피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퍼져 있는 부위, 혹은 혈관 내에 피떡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마사지로 자극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마사지를 시작하시기 전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몸을 회복시킨 이야기를 넘어 그 회복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는지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김할머니는 85세 연세에 40년 넘게 관절염을 앓으셨고 무려 5번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루에 1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며 잠깐의 평온을 기대하며 살아오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영상을 우연히 보시고 그저 반신반의하며 하루 3분씩 허벅지와 발바닥, 무릎 뒤를 문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날 밤 족욕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자기 몸을 어루만지신 후 처음으로 밤새 편하게 잠드셨다고 하셨어요. 그 경험을 시작으로 김할머니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시간을 주었고 6개월 후 정말로 약 없이도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입니다. 김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40년 고생했는데 이건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처럼 아프지 않게 하려고요.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허벅지 앞쪽 근육이 어딘지, 발바닥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다른 어르신들에게 설명하시고 함께 마사지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경로당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저녁이면 서로의 오금을 살살 풀어주는 건강한 습관을 함께 나누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회복이 혼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도구가 되고 나를 살린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오늘부터 3분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나눈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고 통증에서 자유로워지게 할지 모릅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나누는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드렸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작은 지식과 손끝의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어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단 3분,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이 따뜻한 습관이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지혜선물 채널은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이곳에서 당신의 건강과 삶에 꼭 필요한 작지만 강력한 지혜 하나를 선물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이란 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당신의 마음에도 위로를 건넬 수 있도록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창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다음 지혜 선물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통증이 줄어드는 만큼 삶이 가벼워지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몸을 살리고 마음을 밝히는 소중한 지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